들고요. 와, 지금 키로수 달리고 나서 제동을 했을 때, 오, 굉장히, 와, 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자, 오늘 리뷰할 차량은 여기 2019년 3개월 된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지금 키로수가 496km 뛴 거의 신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530i M팩이고요. 그래서 외관을 보면 M 바디킷이 둘러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실내도 사실 M으로 둘러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M은 아니지만 M 바디킷이 있어서 M의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리고 제가 320D 330i M팩 스포츠를 타봤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타보고 이 차를 딱 타니까 확실히 느낌은 다릅니다. 저는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330i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정말 포도원대 스포츠카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크고 그리고 또 길고 이러다 보니까 중후하고 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가 요즘 강의를 준비를 한다고 해서 거의 지금 밤낮 없이 강의 준비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만약에 이 컨디션에서 330i를 탔으면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량은 BMW 3 시리즈가 안 편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비교를 했을 때 3 시리즈, 5 시리즈와 편한 정도의 차이는 확실히 좀 다른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차를 매일 타는 사람들, 좀 자주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스포츠한 성능은 뭐 주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잖아요. 그런데 편한 차, 연비를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한 차를 원한다면 이 5 시리즈가 또 7 시리즈만큼 또 너무 크지도 않으니까 저같이 큰 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데일리로는 5 시리즈, 주말용으로는 3 시리즈, 뭐 330M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을 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비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연비를 물어보니까 9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평소 도심에서는.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물론 한 15km 전후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벤츠 시클에서 수동을 타고 있잖아요. 저는 연비를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비가 도심에서 9에서 10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차보다 사실 그 차가 연식이 오래된 것도 하지만은 그 차보다 지금 이 차가 타도 크고 새 차고 신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연비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괜찮고 그리고 데일리로 주행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차량은 그런 사람들이 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만요. 터널을 벗어나서 차선을 바꾸고 엑셀을 밟아보면 역시 이 차량이 확실히 330i는 밟자마자 그런 그 텀이 굉장히 짧았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텀이 있습니다. 이 텀은 기술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 차량의 특성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성격이 드는데요. 차체가 일단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하체,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졌더라도 이 차량은 좀 약간의 텀은 조금 더 있는데 사실 이게 밟았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편해요. 지금은 이 차량의 포인트는 저는 편한 겁니다. 그리고 디젤에 비해서 확실히 가솔린이니까 더 조용하겠죠. 일단 차가 크고 그리고 큰 만큼 좀 편하고 그리고 하체 세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운전 뭐 데일리로 차량을 많이 타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HUD가 뭐 요즘은 사실 이거는 뭐 현대건 기아건 어디건 HUD는 잘 보이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좀 각진 디자인이 들어가서 제가 사실 왜 BMW를 좋아하냐면 BM은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동글동글한 요즘 차량들이 사실 동글동글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벤츠는 이 각을 가지고 있어서 군데군데마다 그런 엣지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디자인적으로 아직은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 3사라고 하면 BMW, 벤츠, 아우디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벤츠를 탈 때는 벤츠의 그 승차감이 너무 편해서 좋다 이랬는데 또 막상 최근에 신차로 다 타보니까 BM을 생각이 승차감도 굉장히 이 차량은 신경을 쓰는구나. 3 시리즈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30i든 320D든 스포티함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스포티한 성격을 이만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좀 편안함도 굉장히 많이 추가해서 굉장히 대중화되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모터스에서 이종현 대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한동모터스 이종현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서대구 전시장 BMW 한동모터스의 이종현 대리님께서 항상 우연TV에 이제 차량을 이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BMW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보이시죠? 여기로 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딱 시승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어떤 말을 좀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다가 휘발유라서 조용하고 연비도 괜찮고 뭐 편안하고 데일리로 타기에는 꽤 괜찮은 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루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제가 BMW에 대한 리뷰를 올리면 항상 댓글이 뭐가 달리냐 하면 BMW 불차라는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차를 좋아하지만 운전하다가 차가
불이 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 떠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뉴그랜저를 탔었거든요. 그 신차로 탔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릴 때. 그 차가 17만 킬로 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그 차를 안 타고 오는 거예요. 아빠 이 차 어디 갔노? 이러니까 엔진에 불 나서 폐차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차량들은 현대건 BM이건 뭐 벤츠건 조사를 해보니까 불은 다 나더라고요. 근데 그 불이 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BMW가 차량이 불이 많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들은 이쪽에 제가 같이 띄워드릴 텐데 제가 이제 그 화재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다 출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010년도에서 2015년도 12월까지 자료를 제가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 횟수는 소나타 13.5대, 포터 22.43대, 그리고 BMW 7.89대, 그리고 벤츠 7.41대가 있는데 이 7.41대 뭐 7.81대 이게 무슨 기준이냐 하면 2010년도 1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만대 기준으로 해서 불이 난 것에 대한 것을 소방제청 화재신고 출동 통계 기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박이 불가한 거겠죠. 이만큼 BMW가 화재가 나서 사실 저도 이 당시에 2015년도 16년도 막 이슈가 많았을 때 BMW는 차가 비싼데 불이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를 보니까 아니에요. 현대차도 불이 나고 있고 기아차도 불이 나고 있는데 1만 대 기준으로 해서는 BMW보다 국산차가 화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하루에 0.8대, 포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대 이상이 불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사실 BMW는 상대적으로 이런 화재에 대한 위험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어쨌든 화재가 났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 BMW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봐봤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했냐 하면 리콜 차량들에 대해서 EGR 리콜을 다 해서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한 10만 대 넘게를 리콜을 했거든요. 그 차량을 다 리콜을 하고 딱 기준이 한 2주였어요. 2주인데 그 2주 동안에 차량을 다 렌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리콜을 하고 난 뒤에 차량이 문제가 생기면 신차로 교환해주는 그런 방안까지 해서 사실 BMW 차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났지만 가후 BMW의 태도에 대해서는 좋은 행보를 보였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2019년도 제가 한 보름 전 뉴스를 보니까 지금 EGR에 대해서 리콜 대상에 대해서는 98% 정도 다 작업을 해줬다고 합니다. 거의 100%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심지어 이 차량에 해당 차량에 관련 없는 3000cc 디젤 뭐 X5라든지 X6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불러들여서 차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교체를 해주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사실 저는 제가 현대 기아를 까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요, 저는 제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기아차 특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어느 비즈니스건 간에 문제는 발생합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가 회사 브랜드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유지를 시켜주거나 올려주거나 낮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대책들이 2010년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슈에 대한 대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BMW만 유독 불이 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수입차 통계를 보니까 BMW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18만 대 거의 19만 대가 팔렸는데 화재 건수가 177건이었어요. 근데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2만 한 6천 대가 팔렸는데 화재가 한 33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퍼센티지로 따질 때는 오히려 BMW가 더 적게 낳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BMW 화재에 대해서 이슈가 너무 나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알게 됐지만은 유독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BMW 530i M 스포츠 리뷰로 다시 돌아오면 제동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자, 속도 한번 내볼게요. 자, 일단 속도가 붙으면 사실 너무 잘 나갑니다. 근데 너무 잘 나가는 것만큼 속도 체감은 차량이 워낙 편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느낄 수는 없고요. 그만큼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 제가 지금 또 달리고 나서 제동을 했을 때 저는 어떤 걱정을 항상 하냐 하면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막 친구들 신차를 탔을 때 제동을 했을 때 뒤가 털린다거나 아니면 앞이 불안하고 흔들린다거나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이 M브레이크가 들어가서 앞에는 4P 뒤에는 1P인데 어쨌든 간에 차량이 100km가 넘는 속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동 성능도 뭐 괜찮네요. 그리고 일단 도심에서는 뭐 100km 뭐 중후반대 달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은 좋습니다. 왜 더 좋지라고 한 반단정을 짓냐 하면 BM은 M이 있잖아요. M. 예.
그리고 M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이제 또 마음적으로 또 믿을 만한, 사실 이게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왜 우리가 BMW를 사고 벤츠를 사고 제네시스를 사겠어요? 브랜드를 구매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BMW를 샀다는 거는 고성능 차량들을 잘 만들어내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 성능 그리고 제동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믿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제가 작은 차만 타서 그런지 몰라도 시트 포지션은 살짝 높아서, 사실 SUV라든지 포트를 타면 사람들이 뭐냐 하냐면 차가 높아도 편하다 이러잖아요. 시트 포지션이 제 기준에서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게 편합니다. 운전을 하기에 더 잘 보여요. 바닥을 보이는 이게 시각이라고 해야 되나? 시각이 넓어서 저는 운전하기에 편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와이드라 가지고, 이 와이드가 왜 이리 좋을까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후진하면서 이렇게 봤지만 어라운드 뷰랑 기본적으로 어라운드 뷰랑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이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깜빡을 안 켜면 핸들링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항상 운전을 할 때도 이런 기능들은 깜빡이를 안 켜서 들어갈 때 핸들을 꽉 잡아줘서 깜빡이를 켜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저를 위한 것보다 상대방 차를 위한 이런 기능이라서 사실 차주 기준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안정적 옵션들은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들은 사실 BMW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에요. 모든 차량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안전 옵션들이 다 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여기 뭐 비롤로 첨부가 되겠지만은 M 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걸 잘 쓰지 않는 사람이라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항상 있지만은 제가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3 시리즈는 거의 디지털 계기판 같은데 여기는 반 디지털 방식의 아날로그적 느낌을 가진 계기판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계기판 때문에 제가 예전에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 520D 신차를 산 친구를 봤었는데 신차인데도 굉장히 아날로그적 느낌이 든다. 그때는 진짜 거의 아날로그였거든요. 근데 반 아날로그 반 디지털이 들어가서 좋습니다. 굉장히 눈에도 잘 보이고요. 좀 올드한 것들, 이런 클래식한 감성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싹 담아주는 게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기술력 중에 디자인 기술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이제 이종현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후측방 감지가 사이드미러에 뜨잖아요. 그러면과 동시에 조향을 컨트롤 해줍니다. 만약에 깜빡이가 있어도 실수로 못 봤을 때 들어가려고 해도 차량이 옆에 있는 게 감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그것을 인식하고 조향을 컨트롤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또 컨트롤을 해준다고 하니까 뭐 이런 기능도 운전하는데 참 좋겠죠.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누나도 있으니까 만약에 신차를 산다고 하면 이런 기능들을 가진 차를 사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이 운전자를 이제 지켜주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게 이 차를 타고 경주 IC를 갔대요. 근데 경주까지 갔을 때는 도로가 확 뚫렸는데 경주 IC 들어서자마자 차가 꽉 차였대요. 그런데 이 차주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차가 앞차를 인식을 해서 브레이크 제동을 자동으로 해줘서, 내가 만약에 이 제동에 대해서 깜빡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깜빡을 한다면, 아니면 갑자기 뭔가 막히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그 컨트롤을 못했을 때 알아서 이 BMW가 이렇게 컨트롤을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 속도가 빠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이 차량이 한 30% 가량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라든지 아니면 본넷이라든지 펜다라든지 거의 이제 전면부 쪽에 몇 손님들이 안타깝게도 차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많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분이 안전하게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재도 가볍지만은 탄탄한 걸 쓰다 보니까 사고 시에도 운전자를 지켜줄 수 있는, 제가 지금 너무 BMW 칭찬 많이 하죠. 근데 좋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차량이 제가 막 전문 리뷰어라기보다 제가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리뷰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 사심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기반대로 제가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BMW 5 시리즈를 하시는 분들 중에 편안하고 어느 정도의 연비에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사이즈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동종 차량들도 한번 타보십시오. 근데 꼭 이 BMW 5 시리즈도 한번 타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행 느낌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행 느낌은 지금 이제 에코 모드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 모드는 말답게 이제 에코 모드입니다. 이 계기판도 다랗게 돼 있고요. 그리고 컴포터를 하면 확실히 그거보다는 톡 치고 나가는 맛은 확실히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BMW 5 시리즈 이 시트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인들이 왜 장인인지 아세요? 정말 안 보이는 부분, 정말 섬세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장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의 이 시트는 굉장히 장인스러운 시트라는 게, 자, 제가 스포츠 모드를 딱 누르면 일단은 시트가 제 허리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도 확실히 달라지고, 또 이제 좀 더 치고 나가는 좀 이제 좀 성난 느낌이 드는 느낌? 서스펜션도 기존의 컴포트랑 에코와 다르게 조금 더 탄탄하게 이제 달릴 준비가 돼 있는데, 신호가 지금 빨간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가 바뀌면 살짝 한번 속도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어떤지. 사실 M이기 때문에 속도는 필수적으로 지금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신호가 바뀌었거든요. 자, 아우, 확실히
M은 M입니다. A7이. 자, 지금 이게 속도감이 일단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속도감은 확실히 나는데 3 시리즈 오히려 330i보다는 스포츠적 느낌은 운전자한테 조금 더 가미가 되는 느낌이 들고요. 와, 지금 키로수가 굉장히 올라졌는데 지금 체감하는 느낌은 속도감을 주기는 주지만은 올라간과 동시에 불안감을 주는 것보다 올라가지만은 불구하고 또 스포츠 성능과 더불어서 안정감도 더불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330i M 스포츠는 잘 달리는데 이 차량은 이 스포츠성을 운전자가 좀 더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감을 주진 않아요. 굉장히 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한번 들여 밟아봤는데 전혀 겁나지가 않았습니다. 확실히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빠른 느낌이 들면서 더불어 좀 안정적인 느낌. 4기통이라고 믿겨지지가 않네요. 진짜 이게 확실히 다운 사이징이 그냥 사이즈만 작아진 것이 아니고 성능은 유지되거나 그 이상이거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편안하고 달리고 싶고 연비 괜찮은 거 산다면 뭐 럭셔리도 있고 다른 모델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530i M 스포츠 이 차량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외관으로 왔는데요. 이 차량 BMW 5 시리즈의 BMW의 특별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 저한테는 좀 특별한 점인데 원래 고급차에는 크롬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BM에는 고급차일수록 크롬이 빠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하이그로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럭셔리에는 크롬이 들어가 있고 그보다 더 비싼 M팩에서는 이제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는 이런 좀 특이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 BMW 요 라인들이 원래 좀 강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량에 이 모델로 오면서 사라지면서 오히려 차량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라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라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길어진 느낌? 눈이랑 이래 보면 눈이랑 키드니 그릴이랑 보면 좀 날렵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차량이 M이잖아요. 사실 저는 BMW 신차를 살 것 같으면 웬만하면 M이 붙은 걸 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범버 보이시죠? 이 범버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브레이크 포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M 배지 그리고 이제 이 휀다의 포인트 이 포인트가 뭐냐 하면 모양만이 아니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서 바람을 뒤로 빼주는 그래서 뭐 에로 다이나믹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M 뒷범버가 요 포인트 이 컬러도 이제 포인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시승을 자꾸 가솔린에 M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M이 예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뭔가 이런 선들을 잘 살려서 묵직하고 좀 강인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요 딱 봐봐요. 이제는 스포일러를 굳이 달지 않아도 요래 보이시죠? 살짝 올라간 거. 그래서 바람이 여기서 내려와서 이 차량을 눌러주면서 이제 이 스포일러 역할까지 하는 트렁크에 이런 기능들도 이 디자인적으로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차 요 하단 반바에 보시면 이 센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아까 실내편에서도 말했지만은 갑자기 급정거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센서들이 작동을 해서 제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 차선을 감지해주는 센서뿐만 아니라 여기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요 카메라 그리고 아마 여기도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하는 역할들도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근데 확실히 크롬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가주는 거는 저는 좀 예쁜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는 퍼포먼스 킹크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 구도가 네, 이렇게 네. 떨어지는데 네. 이렇게 더 위로 시각으로 더 살려주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카시 탔을 때도 네. 외관상에 봤을 때 시각적으로 더 좋아.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가릴 수가 있는 거 나오고 또 확실히 이게 좀 넓기는 넓네요. 그리고 요거는 럭셔리 모델에 없는 햇빛 가리개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아기를 2명을 키우는데 여기에 카시트가 2개가 다 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면으로 가기 전에 놀래? 넓어요. 아니 제가 예전에 F10인가 바디 탔을 때 뒷자리를 탔을 때 요 자리가 좀 저는 좁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 말은 친구한테는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5 시리즈도 뒷자리가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앉아보면 알 텐데 꼭 한번 시승해 보십시오. 이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살짝 들어가 있어서 시트에 안정감은 또 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게 도어 트림 여기 이런 선들 이런 선들이라든지 이런 엣지들이라든지 이런 소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고 다 이제 가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소재들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안에도 그렇고 소재들이 시트 가죽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요. 이게 다 가죽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은 가죽마다 다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럭셔리랑 다른 부분이라고 하네요. 요 공조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엠팩이랑 이제 럭셔리랑 다른 게 이제 요게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요런 디자인들은 하이그로시 소재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을 2개 걸 수 있는 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2개가 있는 게
괜히 정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2열 요약을 하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제가 이때 동안 탔던 BM의 뒷자리는 좁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넓고, 그리고 이제 뒤에 애기들이 타면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럼 요렇게, 그리고 아이고 요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이게 또 확실히 또 넓고, 이 시트를 보시면 이 시트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이거부터 시작해, 베개가 있잖아요. 머리를 방향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쪼아줄 수 있어. 그리고 이 허리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 그리고 이 높낮이, 이런 것들을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컨트롤을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일단 이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가고, 요 앞에 걸 또 움직이면 요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거를 위로 올리면 이거 내려볼게요. 헤드레스트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쪽이 분리가 돼 있어서 이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수석을 탔을 때나 운전석을 탔을 때 자기 몸에 맞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시트네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스티치가 들어가서 가죽 늘어남을 좀 방지를 해주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가장 잘 늘어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3 시리즈부터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요즘은 컵홀더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컵홀더가 넓어요. 그래서 저는 마시는 걸 좀 많이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안에 앰비언트가 지금 낮이라서 모르지만은 여기 하나, 여기 2개, 이렇게 총 3개가 들어가 있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광 소재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여기 하나, 그런데 요거 똑같은 건가? 약간 미세하게 제 눈에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도어 열고 닫고는 이쪽에 붙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트는 이쪽에 있고 좌우측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실내 들어와 보면 여기는 이제 본넷 여는 거, 여기 보시면 페달 있고, 여기는 뭐 라이트 컨트롤 하는 박스. 이거는 BM엔 다 있다 하는데 요런 거 하나 있으면 뭔가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 몰래 비상금 넣어도 좋겠네요. 말 안 하고. 자, 운전 중에 말했던 반 디지털 반 아날로그 느낌이 있습니다. 보면 이 불이 다 디지털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아날로그적 느낌이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좋고, 그리고 보면 정보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유 상태, 키로수, 시간, 뭐 온도, 그리고 차량 온도 상태, 그리고 RPM, 그리고 여기에 누적 키로수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요 정도만 있어도 운전하는 데는 다 정보가 있거든요. 너무 남잡해 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이 화질이 다 당길란가 모르겠는데 어라운드 뷰에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드라 가지고 지금 제가 손가락이 한 20cm 초반 정도 되는데 25cm 정도 되는 화각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내비도 할 때 이 전광판이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에 BMW의 옵션을 얘기해야 된다면 사실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운전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국내에 들어간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보시는 거와 같이 후측방 감지 센서뿐만 아니라 차량이 왔을 때 이 핸들을 자동으로 차체가 컨트롤 해줌으로 해서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이랑 이제 차량 거리를 이제 조절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도 가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편하게 열선도 여기 달려있고, 이거는 M,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옵션에 대해서는 BMW는 야 BMW 옵션 구리잖아는 정말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포티함에 뭔가 좀 디자인이 럭셔리함에 빠졌다면 이제는 럭셔리한 그런 세련된 디자인과 이제 좀 스포티한 성능을 같이 이제 적절하게 잘 섞은 상황. 그리고 보시면 요 공조기는 보이시죠? 터치입니다. 터치. 아이고 이건 끌게요. 더워 죽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터치가 되는데, 물론 버튼식이 반응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근데 이게 터치감도 그렇고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메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 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무선 충전할 수 있고 컵홀더가 있고 여기에 USB 있고 시가잭 있고, 그런데 여기보다는 아마 저는 이쪽에 컵홀더를 사용할 것 같고요. 아직은 제가 330i가 가장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 디자인은 적용은 되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P 버튼 누르고, 그리고 이게 바꾸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킹 버튼, 오토 홀더 버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비 관련된 거고 조그 다이얼 있고, 조그 다이얼은 저는 쓸까요? 잘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간은 이런 식으로 양문형처럼 열립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작긴 작네요. 이 차에 비해서 이게 조금 작아서 아쉽기는 좀 아쉽네요. 그래서 아마 이 공간 플러스 다양한 공간들을 직접 이제 차주분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패들 시프트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산차가 저쪽에 뭐 다양한 거 막 붙어 있잖아요. 뭐가 있는 느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이게 노란 뿔이지만 LED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LED가 밝기도 밝고 수명도 긴 거 아시죠? 그리고 요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뭐 BMW 제가 3 시리즈 관련 리뷰를 했을 때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여기 이제 SOS 이런 것들, 그리고 썬루프 이것도 아마 자 원버튼일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딱 눌러놨죠. 그리고 한번 더, 손은 여기 있습니다. 제 손은. 그래서 한 손은 짐벌 가지고 있고 한 손은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닫을 때도 완 버튼.
이런 식으로 닫힙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요즘은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엄청 넓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만약에 전복됐을 때 유리가 많이 들어가서 저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싫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진짜 이 썬루프 이런 것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차량 견인이 필요한 경우 변속기의 위치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사진은 이렇게 조그맣게 작게 나오고 이거는 좀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이 핸들이 저는 또 T컷이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가 문을 열잖아요 하면 뭔가 멋져. 빨간색도 아니고 주황색으로 나오는 무슨 용암 같은. 그리고 이제 시동을 한번 껐다 켜볼까요? 시동을 껐다가, 자, 그리고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시동은 켜지는데, 소프트 크로징이라고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이거를 대충 닫았잖아요. 이 닫히는 거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열었는데 이제 뭐 대충 닫혔다 이러면,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한 번에 닫히는 게 아니고 한 번 닫아주고 마무리로 두 번 닫아줘서 확실히 닫힐 수 있게끔 이렇게 소프트 크로징 컨트롤이 이 도어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5 시리즈 저는 처음에 이거를 어디서 봤냐 하면 롤스로이스인가 여기서 보스트 도어라고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급의 차량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제는 BMW 5 시리즈에도 3 시리즈보다 5 시리즈가 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좀 대중적인 차량에서 이런 고급스러운 기능까지 있으니까, 요 센서는 고주파 방식이라 하고 옆에 달린 요 센서는 후측방 감지, 저 카메라에 뜨는 이거를 감지를 하는 것 같고, 자, 트렁크를 보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폴딩이 이거를 당기면 당기고, 요거를 당기고 도어를 한번, 자, 이런 식으로 폴딩이 돼서 길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단이라도 중간에만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다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 이쪽으로 뒤에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자제어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약간 줄어든 것도 있는데, 이런 뭐 작은 공간들, 양쪽에 있는 공간들을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 이쪽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있네요. 역시 누르면 자동. 이렇게 엔진룸은 아마 제가 탔던 전 세계 모든 차들은, 이거는 두 번 당겨줘야 된다고 합니다. 4기통 엔진이고, 여기서 보시면 이쪽이 깁니다. 이쪽이 길고, 그래서 그런지 이쪽에 휠이랑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보통 이 휠하우스에 이쪽에 걸리는데, 차량을 보면 생각보다 이 휠하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엔진이 뒤쪽으로, 아마 이건 무게 배분 때문에 뒤로 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닌 철판떼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차대 번호가 딱 들어가 있고요. 트윈 파워 터보라고 적혀있네. 소리도 확실히 디젤보다는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내외관 리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네, 그런 거 말고도 뭐 유선수를 요거는 손으로 터치를 하면 버튼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감지기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각각 부위별로. 근데 이 부위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잘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